좋아요, 구독. 자, 총 16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2화까지 보고 리뷰를 진행해보는 시간입니다. 초기 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공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룡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민호입니다. 이민호라고 부를게요. 자, 이민호는 태어난 날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새 이모가 길러줬는데 이민호가 공부를 좀 잘했어.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빚만 늘게 됐어요. 왜냐면 학원에도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모들의 등골이 휘었죠. 자, 결국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됐는데도 돈이 없어. 여태까지 진 빚들이 많았거든. 자, 임산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조금 알려졌고, 그래서 대기업인 MG그룹 첫째 아들의 난임 문제 해결까지 맡게 됩니다. 그 MG그룹의 첫째 아들과 그 부부 사이에서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해달라고 이민호한테 찾아왔는데 이민호가 해결을 못 해주는 거지. 그렇게 유명해졌는데도 돈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자, 어느 날 뒤에서 누군가 이민호의 차를 딱 박는데 그 여자가 바로 MG그룹 외동딸, 둘째 외동딸 본부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사고가 났나 봐보니까는 이 허벅지 안쪽에서 피가 흐르고 있네. 어이구, 차 사고가 난 이유는 뱃속의 아이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산모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이민호는 아이를 떼어내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 아들의 난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둘째 딸의 낙태를 시킨 사람이 바로 이민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MG그룹 회장이 열이 받은 거야. 아니, 난 손자를 보고 싶은데 둘째는 아예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첫째는 난임 문제도 해결을 못해? 그래가지고 얘 의사도 박탈시키고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딸은 최고은이라는 캐릭터입니다. 한지은 씨가 맡았는데 한지은이라고 부를게요. 자, 한지은은 안타까운 마음 때문인지 동정심 때문인지 진심인지 이민호와 사귀려고 합니다. 결국 이민호와 한지은은 사귀게 되고 한지은은 요 분이에요. 이렇게 이민호, 한지은 사귀게 되고 결국 결혼을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MG그룹 손자는 꿈에도 그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다행히도 첫째 아들의 정자가 좀 남아 있었는데 온전치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자가 찌그러졌다는 거야. 이게 펴져서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찌그러졌다는 거야. 찌그러져서 수정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정자가 멀쩡하게 펴진 상태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려면 우주에나 가야 가능하다. 이런 논문이 있는 거야. 그래서 MG그룹 회장은 이민호에게 내 딸과 결혼을 시켜줄 테니 네가 우주로 가가지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좀 하면 어떻겠냐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민호는 우주로 떠나게 되고 거기서 원정대장 공효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민호의 마음은 요동을 치게 되는데 과연 이민호는 첫째 아들의 시험관 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과연 이민호는 한지은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바로 별들에게 물어봐입니다. 복잡하자잉?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박신우, 김진성, 오승열이라는 PD분들이 만드셨고요. 박신우 PD는 SBS 출신이었다가 TVN으로 옮겨간 듯 보여집니다. 만든 작품으로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엔젤아이즈, 질투의 화신, 남자친구, 사이코지만 괜찮아, 도시남녀의 사랑법을 연출했는데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보이고요. 로맨스 작품을 위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제가 안타깝게도 이 중에 질투의 화신만 보고 다른 작품들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각본은요 서숙향 작가가 만들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파스타가 있습니다. 뭐 파스타 하면 뭐 대박이죠. 자, 그래서 박신우 감독과는 질투의 화신, 별들에게 물어봐 이번이 두 번째 작품이 되겠고요. 공효진 배우와는 파스타, 질투의 화신, 별들에게 물어봐 이번이 세 번째 작품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서숙향 작가가 쓴다. 그러면 공효진 배우가 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러닝 타임은요 1화 74분, 2화 67분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깁니다.
1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자, 구성은요. 1화 이민호가 살아온 행적과 그리고 우주로 가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공효진에게 흔들리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2화는요. 우주에 가게 된 목적을 제대로 보여주고요. 우주 대원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거기까지가 2화 내용이었어요. 자, 이 작품은 초반이지만 3가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아요. 첫 번째로는 우주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한국 최초의 우주 SF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우주에서의 상황과 그들을 모니터하는 상황실을 그리고 있어 좀 더 커진 드라마의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하는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특히 중력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 물체의 움직임, 우주에서의 생활 등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볼거리가 많다는 생각을 주게 되는 작품입니다. 자, 두 번째, 러브스토리. 그렇죠. 이제 우주에서 연애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목적은 러브스토리로 보여져요. 이종석 감독이 해왔던 작품도 그렇고 1, 2화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런 걸로 보여요. 자, 이민호는 자기 진심이 모른 채로 한지은과 결혼하려고 했고 그 진심을 우주에서 공효진을 통해 알아차린 듯한 장면을 여러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민호, 공효진, 한지은, 오정세, 김주헌까지 5명이 서로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각관계보다 좀 더 넓은 오각관계 정도로 보여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민호하고 한지은하고 사겨. 현재.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한지은 둘째 딸이 낙태했다 그랬잖아. 그 낙태 그 아기의 시의 주인공이 오정세야. 그래가지고 오정세하고 이민호는 라이벌 관계인 거지. 근데 이민호는 공효진을 좋아하네. 그리고 공효진은 지금 얘랑 사귀고 있어. 김주원 씨랑 사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자, 세 번째입니다. 생명.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생명윤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엉뚱하긴 했는데 이 초파리들 간의 교미 그리고 쥐를 살리는 수술 과정, 한지은의 낙태와 첫째 아들의 정자를 시험관 아기로 잉태하려는 과정, 그리고 이민호가 태어날 때 엄마의 죽음. 이 모든 과정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측을 해보자면 이 5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호, 공효진, 한지은, 김주원, 오정세 이 5명, 이 5인 중에 누군가의 아기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꾸며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반전이자 생명윤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생명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기울 것 같습니다. 자, 닮은 작품은요. 보면서 하나라도 비슷한 작품은 생각이 안 나고 1화에서 우주로 갈 때 구도가 비슷한 영화는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2013년에 개봉했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가 생각이 납니다. 영화 막바지에 산드라 블록이 지구로 귀가하는 과정을 담아내는데요. 주인공 오른쪽에서 왼쪽을 비추는 이 비스듬한 앵글이 비슷합니다. 이 별들에게 물어봐 1화에서 우주로 떠나는 과정. 그 앵글이 상당히 흡사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주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비티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꼭 보시라. 그리고 사람이 날아가는 과정도 되게 비슷한데 그래비티에서 사람이 날아가는 과정을 보셨다면 여기서는 날아오는 장면으로 비슷하게 또 배치를 시켰어요. 패러디인지 백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2화에서 무중력 상태로 쥐 수술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2017년에 개봉한 제이크 질레날, 라이언 레이놀즈의 라이프라는 영화가 또 떠올랐습니다. 여기서는 괴생명체를 우주선에 싣게 되면서 관찰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생명체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흡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주를 막 이렇게 이동하다가 괴생명체를 발견을 해. 그래서 걔를 수집해와. 그 다음에 얘를 안에다가 넣고 키워. 키우는데 처음에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가지고 so cute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조금씩 커지면서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괴수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볼만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2화까지 다 보고 나서의 소감은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변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화를 보면서 처음엔 숙면에 빠졌어요. 1화를 보면서 잤어. 그냥 잔 것도 아니고 찾았어요. 근데 졸려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자, 다시 1화를 봤는데, 역시 실망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몇 개의 포인트가 또 눈에 띄었고요. 2화 들어가서도 좀 그럭저럭이었다가, 후반부에 이 수술 장면에서 확 재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500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이후로 뭐 최고의 제작비를 또 된 것 같은데, 뭐 TVN에서의 최고의 제작비인지 아니면 전체 예산 전체 드라마를 놓고 뭐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500억이 들었대요. 500억을 들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드라마보다는 보는 맛이 강했고요. 점점 이야기만 잘 쌓아준다면 TVN 역대급 드라마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리뷰도 간단하게 좋았던 점, 아쉬운 점 이야기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 첫 번째, 신경 쓴 연출. 확실히 돈을 들이니까 좀 다릅니다. CG도 아주 팍팍 쓰고, 1화 드라마 시작할 때 우주선에 탑승하는 새 인물을 롱테이크, 원테이크로 촬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의 합을 맞추려면은 연극같이 상당히 오랜 시간 맞춰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 해냈어요. 아주 잘 해냈습니다. 훨씬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해졌다고 보이고요. 또 수영장 출산 장면에서 뭐 싱크로나이즈, 다이빙, 폭죽, CG들을 보여주면서 B급의 재미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B급의 재미가 성공했냐 실패냐는 다음 문제고 이런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선내 표현. 아무래도 우주라는 소재가 메인이다 보니까 중력 없이 유영하는 묘사가 아주 중요했는데요. 보는 내내 신기할 만큼 표현을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막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떠다니니까 신기하더라고. 여태까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뭐 봤으면 더문 정도랄까? 근데 계속 그렇게 떠 있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도 되는구나.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씬이었습니다. 선내 배경 묘사도 잘 표현되어 있어 실감나는 우주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하나 아쉬운 건 이 드라마만의 디자인이 아니고요. 실제 우주선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 같아서요. 개성은 없어요. 하지만 사실감은 있죠. 뭔가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뭐 에이리언이나 다른 우주 영화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주선들을 잘 구현을 해놨어요. 특히 2화의 수술 장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중력 상태에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몸을 통제하고 우주 수술실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정말 좋았어요. 하나 둘 스톱! 하나 둘 스톱! 이거 하는 거 있어. 그 부분 진짜 좋았다. 세 번째, 커플 케미. 발랄하게 나오는 이민호, 터프하게 나오는 공효진, 그리고 양면에 한지은, 도도하거나 귀엽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들의 케미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PD가 로맨스를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라서 그 포인트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커플들이 나올 때 재미가 붙었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어쩔 수가 없구나. 역시 로맨스구나. 우주에서도 로맨스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재밌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화면비입니다. 장면마다 화면비를 다르게 시도하는 점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우주선이 등장할 때, 뉴스씬이 나올 때, 그리고 4대3 캠을 사용할 때, 이런 시도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훨씬 상황에서 사실감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본다는 점에서 점수를 더 높게 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화면비를 바꾸는 거는 다크나이트에서 보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별들에게 물어봐는 그런 것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쉬운 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G. 우주선 CG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매번 CG 장면이 나올 때마다 CG 퀄리티를 보느라고 몰입이 아주 깨집니다.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이민호가 전철에서 출산에 개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전철까지 CG를 써가지고 아니 이런 건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촬영을 하고 우주선에 더 비용을 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화면 자막이나 CG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화려한 장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장면을 없애고 우주선 이 CG에 더 비용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도가 1번이냐 룩이 2번이냐 골랐을 때 시도를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목적과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CG에 더 투자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너무 형편없거든. 두 번째입니다. 목적. 제가 이 별들에게 물어봐 1화를 보고 있는데 왜 아까 졸았고 막 좀 지지부진하다고 했냐면은 목적이 없어. 드라마에 목적이 없다고.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서사를 갖다 놨어요. 그나마 2화에서는 대충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긴 하지만 해치 문 여는 것만 해도 18분이 걸려요. 막 초파리가 새끼를 가져야 된다면서 교미를 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쓸데없다고 생각드는 장면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 뭐 물론 드라마를 다 봐야 알겠지만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어쨌든 좀 목적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메인 빌런이 없어. 정말 악당이 있고 그 악당을 물리치러 가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끼리 수술하는 내용이 전부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간신히 만들어진 목적도 되게 이상합니다. 자신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주로 가야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내 딸과 결혼을 하려면 우주 나가야 돼. 누가 우주로 나갑니까? 일단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막상 가서는 공효진과 눈이 맞아버리니까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것도 결국 우주를 가장한 로맨스 드라마로 보이는데 첫째 아들의 정자를 가지고 올라가고 그 안에서 내가 수술하겠다고 막 싸우고 이 방향이 제대로 된 걸까 좀 의심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얘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맞아?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섞여 있어. 그래서 두고 봐야 된다. 그런 떡밥들을 회수할 것인지. 그런 것도 있어. 별들에게 물어봐 이민호가 주인공이랬잖아요. 근데 이민호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고 새 이모가 길렀는데 그 새 이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전혀 예상이 안 돼. 아마 그냥 그대로 조연으로 남아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아쉽다. 그래서 목적성을 좀 더 분명하게 줬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끝이다. 그러면 공효진과 만나는 것도 명분이 생기죠. 뭐 그런 목적들을 좀 잘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별들에게 물어봐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근데 진짜 확실히 우주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다 보니까는 신선하긴 합니다. 처음 보는 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승리호가 처음 개봉을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야.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할 수 있어? 자, 그렇습니다.